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탄소 중립이다 또 데이터 센터 전력이다 해서 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얘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뜨거운 감자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여러 기사나 분석 자료들을 좀 모아봤는데 이걸 토대로 SMR 시장 경쟁, 그 핵심만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워낙 복잡해 보여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죠. 네, 어떤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고 또 각자 뭘 잘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기술 경쟁인지 아니면 다른 게 더 중요할지 한번 보시죠. 그럼 먼저 국내 기업들부터 좀 볼까요? 한국은 아무래도 그 경수로형 SMR, 그러니까 기존 원전 기술하고 좀 비슷한 이쪽에 강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국내 기업들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요.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1억 달러 넘게 투자하고 또 엑스에너지하고도 이렇게 계약을 맺었거든요. 아, 투자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SMR 핵심 기자재 공급망, 이걸 좀 장악하려는 목표가 아주 뚜렷해 보여요. 연간 최대 20기 생산 가능한 전용 공장 계획까지 나왔으니까요. 이야, 거의 뭐 SMR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글로벌 생산 전문 기업, 그런 야심이 보이는 거죠. 기존 원전 설비 제작 경험이 있으니 그걸 살리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한수원, KHNP는 어떤가요? 여기도 자체 모델 있잖아요. 네, KHNP는 이제 ISMR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한 170메가와트급이거든요. 여기에 한 4천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어요. 와, 4천억 원? 이미 2012년에 스마트라고 100메가와트급 모델로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 경험이 중요하겠네요. ISMR은 뭐가 좀 다른가요? 복잡한 배관이 거의 없어요. 배관이 없다. 네, 근데 이론상으로는 배관이 터져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자체를 없앤 거죠. 이게 바로 그 피동형 안전 개념인데 외부 전원 없이도 자연적인 힘으로 냉각이 가능하게끔 설계된 겁니다. 오, 안전성을 엄청 높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우디나 루마니아 이런 해외 진출도 계속 보고 있고 또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에도 투자를 했어요. 다양한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 경수로 말고 다른 형태 개발은 좀 더디다는 평가도 있긴 하군요. 네, 아무래도 주력은 경수로 쪽이니까요. 삼성물산 움직임도 재밌던데요. 해상 SMR이니? 맞아요. 거기는 좀 독특하게 틈새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뉴스케일 투자도 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랑은 용용염 원자로 MSR이라고 소금을 냉각제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배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배요? 원자력 추진선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덴마크 시보그라는 회사랑은 아예 바다 위에 띄우는 부유식 원전 개발도 같이 하고 있어요. 조선이나 건설 쪽 강점을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GS에너지나 SK 같은 대기업들도 다 SMR에 관심 보이고 있고 한전기성도 설계에 참여하고 다들 뭐 탄소 감축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는 거네요. 네, 다들 미래 먹거리를 타는 거죠. 자, 그럼 한국이 이렇게 경수로 쪽에 힘을 쏟는 동안 해외, 특히 미국은 좀 다른 기술들이 많다면서요? 네, 거기는 정말 다양해요. 일단 제일 유명한 데 중 하나가 뉴스케일 파워죠. 여기도 경수로 기반이긴 한데 45에서 77메가와트급으로 좀 작고요. 역시 피동형 안전, 그러니까 외부 전원 없이 냉각되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거기는 상업운전 목표가 2029년인데 비용이 좀 많이 늘었다면서요? 맞아요. 처음 예상보다 건설 단가가 꽤 올라서 그게 좀 숙제로 남아있죠.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는 아예 기술이 다르다고요? 네, 거기는 소듐 냉각 고속로 SFR이라고 해서 나트륨을 냉각제로 써요. 경수로하고는 좀 다른 방식인데 핵연료 효율이나 안전성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KHNP도 여기에 투자했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 센터요. 전기를 워낙 많이 쓰니까요. 그렇죠. 지휘랑 히타치가 합작한 G 히타치 번호바도 있어요. 여기는 BWRX300이라는 모델을 개발 중인데 폴란드 같은 동유럽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는 또 연료가 특이하다면서요. HLU인가 뭔가? 네,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HAU라는 걸 쓰는데 이게 기존 연료보다 농축도를 높여서 원자료를 더 작게, 더 오래 돌릴 수 있게 해줘요. 근데 문제는 아직 이 HAU 연료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 연료 확보도 경쟁이겠네요.
그럼요. 그 외에도 뭐 핵연료 재활용 기술 가진 오케일로나 원전 해체 기술까지 같이 하는 홀텍 인터내셔널, 아까 말한 해상 원전 전문 시보그,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각자 기술이랑 전략으로 경쟁하고 있는 거죠. 이야, 정말 춘추전국 시대네요. 그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핵심 요인을 좀 짚어주시죠. 역시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기술적으로는 더 안전해졌다고 하지만 이걸 실제로 보여주고 사람들 신뢰를 얻어야 해요. 아까 말한 피동형 안전 시스템 같은 거요. 네, 신뢰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경제성. 공장에서 만들어서 비용이랑 기간 줄이는 게 장점인데 아직은 대형 원전보다 비싸거든요. 특히 해일유 같은 특수 연료는 더 비쌀 수 있고요. 결국 얼마나 빨리 많이 만들어서 가격을 낮추느냐? 즉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싸고 안전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유연성이에요. 전력이 많이 필요 없는 곳, 뭐 데이터 센터나 섬 같은 데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고 또 재생에너지 출력이 불안정할 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유연성이 큰 매력 포인트죠. 네,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 커지는 글로벌 수요를 누가 잡느냐겠죠. 2035년이면 시장이 뭐 600조 원 넘을 거란 얘기도 나오니까요. 물론 아직 해결할 문제도 많아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나 나라마다 다른 인허가 제도, 초기 투자 비용 부담 같은 것들이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한국 기업들은 경수로 기반으로 좀 안정적인 전략을, 미국은 다양한 혁신 기술로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인데 결국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 유연해야 하고 이 커지는 시장을 잘 잡아야 성공한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요소들을 다 만족시키고 각국 규제 문턱을 넘는 기업이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원자로 기술이 더 좋냐, 여기에 좀 집중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가 하는. 근데 어쩌면 진짜 승패를 가르는 건 그 주변 요소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려는 그 대량 생산 능력 같은 제조 역량, 아니면 GE 히타치나 테라파워가 풀어야 할 HLEU 같은 특수 연료 공급망 확보, 또 홀텍처럼 원전 짓는 것부터 해체까지 다 하는 종합 서비스 역량, 이런 것들이요. 원자로 자체 기술 말고 그 외적인 능력들이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원자로 설계가 제일 좋냐보다도 이런 지원 인프라나 생태계를 누가 먼저 꽉 잡느냐가 어쩌면 SMR 시장의 진짜 승자를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께서도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